헌법재판소는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에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서 변론 시작하는 시간을 1시간 늦췄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용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9차 변론기일이 종료됐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 40분쯤 마무리됐으니까요. 오늘은 한 4시간 4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변론 초반에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라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0차 기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증인 3명 모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측에서 시간만이라도 좀 조정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의논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미뤄졌습니다. 김다현 기자, 그러면 10차 변론기일에 어떤 증인이 나오는지 좀 정리해볼까요? 네, 10차 변론의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은 모두 3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인데요.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5시 그리고 저녁 7시에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2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조 청장 측은 YTN에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를 이미 했다고 밝힌 만큼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현재 지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이 모레인 10차까지입니다. 추가로 증인이 채택되거나 대리인단이 사퇴하는 등 이런 변수가 생기면 달라지겠지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듣게 되면 2주 안에는 평의 결과가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최종 결론은 그래서 다음 달이 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이런 분위기를 좀 감지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 측은 오늘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이 최후 변론을 준비한 것 같아서 자신들과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후 변론이 남아 있다면 오늘 변론은 짧겠지만 최후 변론으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이 최후 변론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려는 취지로 읽힐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이 최후 변론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을 해주면 보장을 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쓰고 남는 시간이 있다면 이를 추가하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네, 이 최후 변론에 대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변론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분위기가 평상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오늘 변론에 출석하겠다라고 공지를 했고 이 헌재까지 왔었는데 변론엔 출석하지 않고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리인단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대리인단이 공지를 하나 했는데요. 회의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변론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대리인단이 의견을 밝히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전체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런 대통령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아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는 이미 지난 변론기일에서 다 설명이 됐었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이 헌재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게 선뜻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제부터도 좀 그런 기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리인단은 어제 저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9차 변론 출석이 미정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헌재 일정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에 따라서 하겠다. 또 재판 일정과 겹쳐서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답을 했고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헌재 요청을 했었는데 답변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일정 준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러 고민을 했던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변론을 마친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 변론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변론에서 국회 측에서는 계엄 준비 과정부터 해제까지 상황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행위가 1980년 신군부와 유사하다면서 우리나라의 큰 수치의 순간으로 기억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빌려서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 차원의 계엄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오염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